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서사무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천입니다. 열심히 떠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신 바로 이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혜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 쓰시고 그럼 연출도 하시고? 가끔. 아 진짜? 네. 왜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캐스팅해 달라고 그럴까 봐? 생각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팅까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입니다. 최근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영화이고, 아카데미에서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그리고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7개예요? 네, 6개가 아니고? 7개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굉장히 핫한 영화, 화제가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이네요. 네, 근데 저는 어제 혹시 새벽에 제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봤죠. 제가 영화를 보다가 약간 그 문자를 보냈을 때 제 느낌이 뭐였냐면 약간 추상화 앞에 서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잡힐 것 같으나 전혀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그림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감해서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끝까지 잘 보면서 약간 이 영화는 뭔가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영화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냥 약간 좀 빠져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뭔가 약간 실마리가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느낌이 아마 공유되는지 또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일단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저처럼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보고 나서 느꼈던 느낌이 뭐가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었는지 한번. 감독님은 그 살짝 당황스럽고 짜증스러웠던 감정이 네. 중반까지 가셨었죠? 아니요, 중반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중반도 진짜요? 못 가고 한 3분의 한 1지점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해가 되시고 그 빨리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포기했죠. 아. 살짝 포기하면서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뭐 중간에 약간 그런 굉장히 막 이해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난해했던 영화 한 10편 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영화가 끝나고 엔딩이 다가오면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잡혔나요?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 시네스토랑 구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최근작이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얘기를 풀어가는 게 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도 개봉되어 있죠. 아마 개봉되어 있는 작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족의 얘기고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자경 배우, 에블린이라는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와 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남편 그리고 딸 조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 네 가족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 네 가족이 이제 뭐 그 재정 문제가 있어요. 좀 이 재정 문제가 있어서 영수증 정리를 하고 이제 국세청 가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국세청으로 이동을 하면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면서 이 신랑이 어떤 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기계를 주면서 우리는 다중우주의 어떤 체험을 시켜줘요. 그 포인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때부터는 영화를 보셔야 되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설명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에블린이라는 어머니가 이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고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뭐 남편, 아버지, 딸까지 그러면서 이제 엔딩으로 뭔가 이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여태까지 중에 가장 눈동자가 흔들리세요. 제가 맞죠? 오늘 이 작품을 설명하시는데 시작할 때 아까 네. 얘기하기로 오늘은 난 사회만 볼 거야. 그러니까 뭔가 벽 앞에 서 있는 좀 느낌으로. 오늘 예. 내가 얘기했잖아. 딱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추상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근데 그 모호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와중에 재밌는 거는 그 감독의 상상력, 다양한 다중 우주, 우주. 그러니까 멀티버스. 예를 들면 권혜성이라는 인물이 여러 우주 안에서 또 각자 살아가고 있다. 주민찬, 주예은, 그쵸. 각자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럼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퀘스천은 영화를 그렇게 보고 있을 때의 느낌과 그 한 편이 끝났을 때의 느낌이 어떤 나에게 딱 하나 생각났었어. 뭔가를 줬을까? 그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했으면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고 또 그런 선택을 했었으면 예를 들면 두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그거를 사다 놨었으면 내가 지금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텐데라는 우리 생각이 모두가 하는 맞아요. 실천 아닌가요? 현실적인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와이프가 나를 안 만났더라면 더 지금 그 영화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 그러니까 나 그 얘기를 보는데 나랑 우리 와이프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더 나보다 좀 사회적으로 더 근사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저희가 어떤 영화를 주제로 하든 항상 우리 형수님이 항상 이래 씨를 맡고 계잖아요.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한번 게스트예요. 여기 자리 있잖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 처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그 어제 저녁에 문자를 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포인트인지 저는 알겠는 거예요. 한 10분쯤 보고 계시나? 4, 50분. 우리 다 알고 있어. 맞아요. 4, 50분.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딱 들어가서 4, 50분쯤 됐을 때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영화 끝날 때까지 이러려나? 맞아요. 하면서 조금 약간 짜증 섞인 감정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초상화를 보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홍콩 영화? 저는 옛날 홍콩 영화를 많이 보지 초상화가 못했지만 있다. 내가 추상화라고 추상화, 그러잖아. 추상화. 네. 내가 말 잘못한 줄 알았어. 한 단어가 큰 차이가. 추상화는 추상화. 저는 그 느낌보다는 약간 유치한 액션 영화? 홍콩 90년 B급 홍콩 코미디 영화. 영화. 네, 그런 결인가? 이렇게 2시간을 간다고? 하면서 조금 그 포인트에서 저는 짜증이 났었는데 끝나고 나서의 느낌은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이랬더라면 만약 이랬더라면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 나 주예은이라는 사람은 또 이러고 살고 있으려나? 하고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영화가 마지막에 좀 찔끔했어요. 그 가족 얘기도 좀 다른 것 같고 해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좀 짜증 엄마의. 중간에 좀 짜증이 섞였었지만 끝나고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좀?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개봉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카데미로 화제가 되니까 재개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피곤한 하루 끝에 심야 영화로 갔는데 관에 이제 저 3-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졸라고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미친 듯이 액션이 튀어나오면서 구독! 진짜 B급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진짜 아카데미 가는구나. 그리고 배우들이 너무 열연을 하고 딱 그 정말 핫했어요. 뜨거움이 전해졌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러면 보면서 네. 그러면 그 중간에 금방 우리 주예은 배우가 생각했던 약간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 감독들은 누군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시나리오 쓰던 그 두 다니엘스 감독 중에 다니엘 콴, 그러니까 중국의 아시아계 네, 네. 감독이 이거를 각본을 쓰다가 자기가 ADHD인 거를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실제 캐릭터한테도 그 ADHD인 거를 넣었대요. 양자경이 연기한 그 에블린 캐릭터에. 그래서 그래요? 그제서야 이해가 가면서 그래 우리가 ADHD 그런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의 심리 내면을 체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DHD 증후군 어떤 증상이지? 난 조이가 그렇다고 생각해. 그 과잉행동 증후군. 그러니까 계속 주의력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그러니까. 갔다가 근데 하는 많이 거죠. 집중력이 네. 저하돼. 네. 산만한 건 거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산만하면 혼나는데 이제 이게 예술적으로 잘 풀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런 편집은 누가 하겠어요. 그 다니엘 칸 감독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우리 이 영화의 이제 감독이 투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니엘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감독님이 같이 계속 공동 작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혜린 배우가 얘기했지만 네. 뭐 셔플 뮤직비디오라든가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고. 단편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뭐 비메오라든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실험적인 실험적인 기법. 조금 영화를 엽기적이기도 굉장히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보니까 그런 퀄키함? 그 영어권에서 이제 그런 괴짜스러운 걸 퀄키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왜 그걸 유명하시죠. 여러분들 생각날지 모르지만 예전에 펄프 픽션이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때 그것도 괴기하다 그랬던 그 당시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근데 이번에 이 두 감독은 그 이제 시대를 이제 몇십 년 뛰어넘어서 또 한 번의 약간 그런 궤적을 놓아주는 그런 감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아까 말씀하셨던 B급 영화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면이란 표현이 내 꽂혀가지고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면서 와 그건 저렇게 상을 줄 수밖에 정성스럽게 없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북미에서 이 영화 처음에 이제 개봉됐을 때도 처음에 그 많은 영화관 중에 10개밖에 못 네, 관이 거의 관이 독립 열 영화 관. 완전 정도 마이너한 수준을 영화. 듣는 완전 그야말로 정말 이게 미국에서 10개 관이면 거의 수나만한 관이었는데 그게 이제 입소문을 순식간에 타고. 3,000개의 관을 진짜? 개봉할 정도로 이제 갑자기 막 좀 화제가 되었던 영화. 근데 확실히 세 분 이야기들이 컬러가 다르니까 듣는 재미가 있는 거. 컬러 어떤데요? 토크를 하시죠.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어떤 그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좀 맛이. 들어볼까요? 100분 토론이에요. 그냥 뭐 한마디로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저도 뭐 제 나름대로는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영화를 봤을 거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시대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장르가 더 이상 남아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약간 비관적인 친구들은. 근데 저는 2023년이고 작년 개봉 2022년인데 처음 보는 영화를 봤어요. 이런 영화가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영화가 있다고? 정말 이게 뭐 부정이든 긍정이든 호나 불호를 떠나서 신선한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뭔가 내가 지금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그 신선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네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호나 불호일 수는 있어도 그 양쪽 다 신선하다라는 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좀 좋은 충격?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죠. 네, 굉장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영화가 이제 시작 부분을 아까 우리 다시 되짚어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었고 지금 이 정말 눈앞에 닥친 쌓여 있는 영수증 문제, 그다음에 남편과의 문제. 남편은 정말 이게 한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정말 원치 않는 친구를 데리고 남자친구가 아닌 동성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아버지는 아파서 있고, 세탁소는 정말 뭐 수십 개가 돌아가는데 고장 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뭐 이런 정말 이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도 저는 시작할 때 그런 기대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미나리의 또 다른 결을 보는 느낌. 중국 이민. 그렇죠. 해외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어떤 그런 걸 보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나리를 보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에서 최고의 빌런은 누구예요? 결국에 뭐 모두가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나 그걸? 그렇죠. 령 같은데. 영. 네, 영 같긴 한데. 연? 령. 약간 흡사.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되게 사람의 행색이란 느낌보다는 그 눈빛이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 이름이 특이하죠. 좋아요. 우리 조부 투바키 맞죠? 투바키. 그 인물 투바키.
그 인물로 그러니까 인해서 결국 이야기가 그 흘러가잖아요. 딸인 조이의 또 네, 다른 조이죠. 다중 세계에서의 다중- 인물. 다중인격이 조이. 네. 근데 사실 이거 멀티버스라는 주제 자체를 마블이 되게 원래 세계관을 좀 이렇게 들여놨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약간 활성화 좀 시켰잖아요. 그렇죠. 대중화시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 아까 선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초반에 남편이 설정을 한번 딱 틀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되게 재밌지만 클리셰 같은 이야기의 영웅서사로 갈 수 있는데 뒷부분에 흘러가는 건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마블의 어떤 그런 영웅서사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그렇죠. 진행되고 좀 괴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하게 굉장히 독특하게 다음 장면이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들 휘몰아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40-50분 지점까지 폭풍처럼 몰아치는데 저는 되게 빨려 들어가면서 봤거든요. 그 특히 조부트바키 그 인물이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조이랑 뭔가 병행되는 느낌이면서 매력 있게 봤던 것 같아요. 빌런이지만 좀 이렇게 빌런 같지 않다라는 느낌? 오히려 안쓰러운 지점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물론 이제 조이가 불만 가득하죠. 엄마에 대해서 왜 정말 나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는 퀘스천으로 불만이 가득하지만 굉장히 착한 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나 대비되는 조브 투바키의 역할을 이제 대비되니까 왜냐면 에블린은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다른 우주 체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에블린은 항상 중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웨이먼드는 다른 우주에서의 웨이먼드와 현실의 웨이먼드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러나요? 완전 차이 나죠. 차이 나는 느낌이었다면 에블린은 처음에는 헷갈리면서 저쪽 갔을 때는 다른 에블린. 그렇지만 어느 순간은 현실의 에블린이 항상 그치. 다른 자기의 인물들을 평행을 컨트롤하고 이루는 있는 것 느낌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다른 때랑 다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말하시면서도 나 오늘 사회가 오늘 이 얘기 한 10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블린이 많이 흔들려. 다른 에블린을 활용하는 것 같은 인물로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활용하니까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내가 저기도 몰입이 되고 이 캐릭터에도 뭐 셰프라든가 또 배우 그쵸. 어떤 역할이 또 있었죠? 되게 피자 배달? 많았죠. 피자 배달. 캐릭터 얘기를 좀 직원? 더 하자면 그 에블린도 있는데 사실 아까 빌런 얘기했을 때 누가 봐도 사실 그 조부 투바키긴 한데 그 디어들이 국세청. 네, 그 국세청 직원의 그 호치케스 그 눈 달린 디어들이가 좀 약간 빌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실질 그 캐릭터가 네. 빌런 맞죠. 이 대장 같아. 맞아요. 오히려 좀 셌어가지고. 오히려 실질 빌런이지. 맞아요. 조브 그래서- 투바키는 좀 안쓰럽고. 좀 약간 애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네. 귀엽고. 배우분이 키가 180인가? 키가 되게 크잖아요. 오. 그 여배우분들 키 큰 맞아요.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저는 분장인 줄 알았는데 실제 네, 살을 실제 그렇게 살. 찌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너무 분장도 좋았어. 있긴 합니다. 아 진짜? 그럼 배 이렇게 배는 드- 넣었어요. 아 조금 더 진짜? 넣었어요. 네, 난 추가한 배도 건 있어요. 진짜 네. 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독이 조금 추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감독이. 그 장면 너무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살짝 풀었어요. 배 싹 들어가면서 힘 기본적으로 세져가지고 만드시긴 했는데 음. 거기 좀 더한 거죠. 약간. 젊었을 때 되게 글래머스한 미녀 어, 여배우로 맞아요. 유명했었어서 맞아. 동일 인물인지 모르고 봤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나도. 샤를리즈 테론 몬스터 볼 때랑 맞아요. 맞죠?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그 미녀를 깬 느낌으로. 난 그래서 어디서 본 배우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컷하고 다시 검색해봤어요.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 시상식에 나왔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아는 배우분인 거야. 너무 멋있는 스타일적으로도. 저도 얼굴 보고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프리키 프라이데이라고 완전 제가 린제이. 어릴 때 봤던 그러니까 하이틴 영화 그 린제이 로한이 주연으로 하고 엄마 역할로 나오셨는데 이제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엄마랑 딸이랑. 네 그래서 이제 애처럼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어서 그분이. 네 그분이에요. 엄마 역할로 나왔던 분이. 근데 그때는 약간 약간 코미디 드라마니까 좀 밝고 좀 코믹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약간 좀 호치키스로 이만 바꾸서 첫 등장에 국세청에서 이제 막 그 동그라미로 막 이제 강조하고 네가 이렇게 그 노래방 기계 썼다 강조하고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했냐 음료수 먹다가 쓰레기 너무 섬세하게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런
이 캐릭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 난 그 한 씬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봤었던 캐릭터였어요. 초반 서사를 완전히 휘어잡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인해서 너무 돌아가는 강렬하죠. 네, 강렬하게 사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제 가족 얘기부터 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영화에서 그렇죠. 빠질 이 수가 영화에서 빠질 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 정말 그 디어들이 디어들이. 그냥 국세청 구세청 여인으로 하죠. 직원, 그게 훨씬 우리 시청자들도 알아야 네, 다 듣기 알아요. 쉬우실 거니까 그 직원이 정말 저는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맞아. 이건 그로테스크 아니면 한참 1900년대 초반에 그 뭐 전이 연극처럼 연극 약간, 같았어요. 그런 맞아. 느낌과 아방가르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주의 약간 옆에 있는 어떤 모든 장르의 그런 영화 집합체인 것 같은 느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그 국세청 직원의 장면 중에 우리의 그런 이렇게 멀티버스 또 다른 아. 우주 세계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그 통해서 저는 방금 얘기를 받아서 하면 그 제이미 리 커티스가 연기한 그 디어드리 역할이 사실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백인 중심 사회잖아요. 거기서 이민자로서 겪는 어떤 차별이나 소외감을 너무 대놓고 백인을 빌런으로 설정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있죠. 아카데미 자체가 그럼요. 백인 파티인데 근데 어느 메타버스 우주 안에서는 둘이 사랑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소세지 손가락으로. 네, 소세지 손가락. 손가락.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표현을 하면서 그냥 일반 빌런이 아니라 그냥 1차원적인 게 아니라 더 이런 다채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직업군이 이제 국세청 직원이니까 자기 일에 충실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뒤에 상 받은 것도 다른 이렇게 인격체가 돼 있었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액션을 가미하면서 맞아요. 오히려 사실 그런 그 사람의 말 태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배려해주는 맞아요. 거였잖아요. 맞아 기다려주고 6시 그만 저녁에 다시 끝이야. 오고. 여기서 너네는 이제 압류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시간도 주고 그러니까 은근 친데레예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많지는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의외로 다 들어줄 거 들어주고 나름 합리적이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 근데 되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멀티버스지만 약간 동양 윤회 철학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굉장히 그런 많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마치 물론 동시다발적인 우주에 살고 있지만 약간 전생 같은 느낌으로 연인연 낙연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윤회 사상이 네, 들어있죠. 그런 약간. 느낌도 받았어요. 사실은 좀 뭔가 동양 철학 같은 느낌을 지금의 툴로 이렇게 뭔가 하는 거기에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이런 상상력과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만 하면 구독하신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맞아, 정확하게 맞아. 설명 좀 해주세요. 소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 발로 또 이거- 치잖아요. 네, 예, 이거 설명하기도 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우주 안에서는 손발이 소세지로 소세지 잘 되나요? 손가락. 손발은 아니고 손만. 손만. 손이 다 소세지인 거야. 네. 발로 다른 걸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발가락으로 피아노 피아노 치고. 치고. 맞아. 응. 맞아. 그런 재기발랄함 정말 근데 사실은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일부도 동의하고 약간 또 제 의견이 있다면 저는 이게 철저히 B급을 표방한 네. A급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솔직히 그쵸. B급도 아니 C급 표방한 A급 같은 느낌인데 그 말씀하셨던 이게 뭐 패러디나 오마주 장면들이 있잖아요. 너무 그 많죠. 대놓고 갖고 왔다는 느낌 들고 그냥 개인적인 거는 그 여러 가지 생 중에서 저는 어릴 때도 아니구나 라따뚜이를 너무 재밌게 봐서 라따뚜이. 그 너구리를 맞아, 시원한 게 라따구리 네 라따구리였나? 라따구리. 너무 매력 있었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딱 보는데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콩 영화가 떠오르는 지점 누군가는 있겠고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마다 떠오르는 그 순간순간의 패러디 지점이 있을 텐데 액션 할 때 장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저만 뭐 저도 끝물은 다 봤어요. 끝물, 90년도 홍콩 액션 영화 네. 코미디 액션 영화에서 나왔던 그 비슷한 액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소리 그거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게 예전 옛날에 성룡 콩쿠르에. 영화에서 뭐 연습하는 것도 있고. 치권에서나 맞아. 나올 그 법한 치권에 나오는 사부가 보통 백발이잖아요. 맞아요. 그 백발로 또 나오는 그리고 방패막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액션 있잖아요. 그거 무협영에 항상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 맞아요. 이게 되게 각자마다 피자 피자 가게 판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좀 그 볼만한 또 재미 요소들도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단순히 그냥 블록버스터로 또 치붙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약간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중간 사이에서 되게 재밌게 저는 봤거든요, 사실은. 그
이 제작사가 A24잖아요. 이게 2012년에 생겼는데 좀 이런 마이너리티, 그 사회에서 주목받아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성적이나 성 정체성이나 이런 이민자 그런 소수 인종이나 그런 소수자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런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민자도 나오고 또 레즈비언 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보수적인 아시아 문화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진솔하게 좀 풀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중년의 위기를 가장 유쾌하게 풀어낸 동시대 작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간에 또 다른 생으로 가면은 약간 화양연화. 맞아. 맞죠. 그 둘이 약도인 배우랑 네. 배우 캐릭터로 그것도 나왔을 되게 때 패러디가 둘이 근데 나 웃으면 안 되는데 그가 연기 너무 잘하지만 그냥 멋있었어. 멋있는데 웃긴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사이에 있는 그 진지한 모습이 너무 멋있지만 또 그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난 그 모습이 둘 다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요 두 캐릭터 내용이 조금 더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보기도 했었어. 그 생이 특히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냥 자기 훌륭한 사업가가 됐고 훌륭한 사업가가 CEO가 돼서 됐고 그리고 나타났던.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가 훌륭한 뭐 무술 배우로 성장했던 그치. 거예요. 어. 맞아요. 액션 배우. 액션 배우. 제가 이 영화 보기 전에 주변에 먼저 보고 온 지인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B급이라고 포장된 웰메이드 영화다. 웰메이드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짜증이 났던 거예요. 4, 50분 차이. 분명히 웰메이드인데 그냥 이러고 끝난다고 왜 나 했는데 진짜 끝나고 나 나서 재밌었는데. 아니 근데 난 이래서 그런 그 댓글도 얘기했구나. 봤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치해 보면서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내 인생 중간에 나온 영화는 처음이다. 그래요? 이런 나도 본 것 같아. 아니요 내 인생 중간에 돌멩이에서 나가신 거 아닐까요? 나왔던 문방구들이.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참 다른 우주에서 그 사람이 안 사는 그냥 돌멩이만 있는 건가? 돌멩이가 인격체인 건가? 화성 아니에요? 약간 느낌은 정말 이 지구가 아닌. 저는 아니, 영화상에서 이제 엄마랑 딸이 돌멩이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 돌멩이로 갑자기 얘기를 풀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그치. 같아가지고 아니 흡사 저기 그 어디 픽사에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처럼 기법으로 하되 그걸 글자만 나오잖아요. 대화가 그 침묵을 하고서 정적에 그 연출법이 굉장히 저는 나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거 너무 보면서 좋았어요. 그 연출법이 대단하면서도 최대한 돈 안 들이고 맞아. 그것도 있죠. 맞아요. 정말 영리한. 그것도 있고 메시지도 있어요. 그 다니엘스 그가 얘기했던 그 감독들이 얘기했던 게 정말 영화가 대사도 없고 말도 없지만 이미지와 글로만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모든 걸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정말 좋았는데 장면에서. 집중도가. 그런 면에서는 그 무성 영화를 현대판으로 재현하는 맞아, 느낌도 저도 그 느낌 있었던 것 받았어요. 같아요. 약간 월 본연의 가치 같은 느낌도 주는 장면이라 특히 이 영화가 굉장히 지금 시대에 찍을 수 있는 화려한 기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그렇게 딱 들어가니까 더 그게 빛나 보이는. 근데 갑자기 생뚱맞아. 네, 너무 생뚱맞아. 그래서 좀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포커스가 더 화려하다 보니까 그렇지 막 그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자막 읽게 되고 맞아. 그 진짜 양념 막 먹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 먹었을 때 오히려 맛있듯이 그 장면이 너무 돋보였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옆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정말. 그래서 민망해하시면서 계속 이러시는데 거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숨길 수가 단역 없어요. 역시. 그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을 놓지 않게 만든 영화인 것 같아. 이런 기권이 예상하고 이제 놓고 보다가 뭐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예측 불허하니까. 중간에 또 그 오마주 중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면도 나와요. 식민지 막 그 인류 기원. 맞아. 너무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참신하다.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침팬치도 그 소세지 같은 손가락 막 싸우다가 한 침팬치 쓰러진 침팬치 그냥 소세지 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 같지 않아요? 그거 감독이 카메오로 출연한 것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감독이 몇 군데 이렇게 자기 자신 근데 맞아요. 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가? 저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 이렇게 거예요. 소세지로 싸웠던 침팬지가 나중에는 이제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난 마지막에 이 손을 클로즈업 하잖아요. 왜 그 의미가 뭐냐? 그거 궁금했었어. 물어보려고. 난 의외로 그 장면을 그냥 너무 빵 터져가지고
한참 무서웠던 기억. 저도 그냥 소세지에 꽂혀서 의미고 뭐고 이렇게 그 그림 자체가 너무 나 근데 웃겨가지고 분홍햄 먹고 싶어서 아니 분홍햄. 쓰러진 침팬지가 도시락 이렇게 분홍에 손을 말죠. 딱 피는데 그 손에 클로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분홍햄만 생각나. 너무 이 영화가 지금 뭐 그 장면도 그렇지만 사실 거기 수백 가지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맞아요.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 맞아요. 해석하고 뭐 이렇게 뜻을 알면서 보기에는 너무 놓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속도감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를 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3부로 나눠가지고 막 질주하는데 아까 선배님 얘기하신 것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스가 좀 짧잖아요. 3부가 너무 짧아요. 앞에 좀 때려박는 느낌으로 전개가 되니까. 1부는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진행됐다가 2부도 뭐 거의 그 정도, 그죠? 끝나고 나서 이 제목을 왜 그냥 우리나라로 보통 이렇게 좀 길면은 어려우면 좀 의역해서 이렇게 제목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근데 그대로 왜 제목이 왔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되게 적합한 인물 같아요. 이 제목에 적합한 인물로 모든 생각되는 사람, 느낌. 모든 장소 그 오직 하나? 에브리오? 그렇죠. 모두 한 번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네. 그러면 그 제목을 포용하고 있는 캐릭터는 엄마인가? 엄마가 그런 너무 것 한 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거 뭐 엄마이자 가족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에브리띵이고 에브리에 어디에 있든 그게 뭐 다중 뭐 우주든 간에 그다음에 모든 게 결국 한꺼번에 다 또 결국 한꺼번에 있는 것도 가족이니까 가족을 상징한 것 같아요. 그럼 초반에 그 국세청 빌런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 조부트 파키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될 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멀티 베이글이라고 해요? 무슨 베이글이라고 베이글. 하죠? Everything Everything 베이글. 모든 토핑이 좀 뿌려져 있는 그 베이글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좀 얘기가 또 다른 그것도 너무 빵 터졌어요. 갑자기 베이글이 무슨 어느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마치 그치? 까맣게 탄 베이글처럼.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아까 왜 우리 민찬 배우가 잠깐 얘기했던 우리 동양의 약간 철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구세청 직원도 윤회사상. 원을 그렸고, 그렇지 맞아. 맞아 원 되게 많이 나와. 그것도 원이고, 세탁기. 그다음에 뭐 눈 그 돌아. 인형 눈깔도 드럼 세탁기. 원이고 이게 맞아요. 상징적으로 구글리 아이. 네, 맞아요, 뭐 맞아요. 동양 철학이.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윤회든 추측이긴 하지만 그 검정 원이 일본 원불교인가? 거기에서 말하는 그 아무것도 맞아. 아닌 존재. 이거랑 마크가 뭐 약간 일치화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봐도 그 원불교고 디테일은 몰라도 뭔가 신앙적인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런 철학적인 걸 넣고 싶었던 아, 것 같아요. 분명히 네네네. 넣고 싶었던 것 같고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 아까 뭐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나 뭐 허무주의. 이런 것까지 다 복합되고 왜냐하면 그 다니엘스 감독의 전작들의 짧은 단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런 이렇게 어떤 현 세대의 세태 약간 그런 게 약간 이거 하면 뭐해? 뭐 이렇게 살면 뭐해?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풍자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들어요. 투바키 맞나? 맞습니다. 그 캐릭터도 어차피 네가 그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대해서 그 얘기를 영화 곳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자. 그러니까 다 부질없다. 그렇게 살아봤자 노력해봤자 부질없다. 조부트 그렇게 파키가 없다. 한 결로 대체적으로 보이는 결이 약간 좀 무기력하고 어쨌든 허무지. 그런 뭐 비슷한 느낌을 황당하고. 갖고 있죠. 네. 근데 처음에 이 에블린한테 나타났을 때 이 거기를 같이 데려가려고 온 거죠. 그게. 그렇죠. 그 베이글 안으로. 그걸 만약 허무주의라면 거길 데려가려고 유혹했는데 거기 생각보다 가면 반발을. 거기 가면 네가 뭐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약간 죽음을 의미하는 거 딜레포 아니에요?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 맞아요. 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의미를 그러면 뜻하는 거죠. 중간에 내가 잘못 해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라?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 사지 말라가 아니라 어. 그렇다고 그런 걸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그러지 말자라는 그러지 거겠죠. 말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MZ 아둥바둥 살아봤자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음. 그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인생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에블린도 그 정말 수백의 수천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다양하고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그때 뭐 절망하거나 뭐 어떤 정말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러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다니엘스 두 감독의 아주 강한 그러니까 역설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딸 역할, 그 투바키 역할이 그 젠지, 그러니까 젠지 세대를 대표하잖아요. 젠지 세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앤 밑에. 젠지. 아 진짜 그런 것도 아니, 아, 나왔어요? 그럼요. 나 MZ 세대만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 더 좀 어린 MZ 세대. 중에 G. 예, 예. 어. 그럼 아, 지금 M을 10대 제거하고 G를 10대가 지금 G 세대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앤 젠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MZ 세대를. 근데 이제 Z 제 세대는 그럼 10대? MZ를 묶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네, 좀 불리하다는 얘기가 요즘에 네. 많거든요. 아 진짜 나는 네. 20대들이 다 MZ라는 줄 알았어. 30대 도 초반. M이고 G가 요즘 친구들이 네.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네, 아 이제 진짜? 그 세대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너무 막 틱톡, 인스타그램 이거를 몇 그치. 배속으로 본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이미지 광고의 홍수 속에서 하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진 않고 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좀 허무주의에 빠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왜냐면 이 영화 보면서 MZ 세대가 이제 나는 20대 그 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너무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우리랑 다른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화를 할 때도 말로 통화를 해서 육성으로 대화하지 않고 네.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만 다 하는 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든가 만나서 아이 컨택을 하고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문자나 카톡으로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우리 때보다는 그 인터넷 세상에서 혼자서 노는 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어렸을 때 밖에 혼자 친구들이랑 놀기 뛰어놀고 너무 좋은 환경이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볼거리들과 이렇게 과부하가 될 정도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본 캐릭터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좀 Everything Everywhere. 외로운 것도 들어보니 있고. 좀 일리가 있는 그래서 것 같다. 그렇게 많은 걸 다 습득한다고 해서 뭐가 절대 행복하지 않고. 그치. 그리고 소통해야 되지 않나? 사람과? 그러니까 엄마랑도 소통을 거부하는데 엄마가 끝까지 붙잡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음. 나를 사랑을 주고받거나 가장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도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까 그 국세청 직원보다 모녀 관계 이걸 애증 관계를 악역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나는 좀 그렇다고 감독님이나 저처럼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았다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지금 뭐 제 세대들처럼 그 인터넷 속에서 이제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더 쏟아질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짝 융합이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보게 되는 영화였던 거예요. 세대 갈등이 분명히 들어있는 그쵸. 거. 순간 왜 이게 이거랑 허무주의일까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니 요즘에는 뭘 해도 새롭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도 사실은 인터넷만 검색해봐 누가 이미 막 그 성취를 했대. 그러니까 그게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가치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미 이뤄낸 것들이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너무 많은 미디어가 있으면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되게 가치 없는 일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또 있는 말 같아요. 그 조부 투바키라는 캐릭터 자체가 여러 우주에 동시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진 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평행우주에서의 에블린이 그렇게 몰아쳐가지고 그 상태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허무주의에 과연 빠졌을까? 동시에 여러 우주에 있지 않다면? 엄마가 정리를 잘 해준 거네. 그쵸. 그렇죠. 그 중간에 에블린이 어쨌든 다 경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블린이 여러 에블린이 있지만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인공 에블린이 어떻게 보면 가정 중에서는 제일 현상 중에서는 실패한 느낌의 에블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성공했다라고 외피적으로 보이는 에블린을 만나러 가도 혹은 그 인물이 돼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공허함이 있어. 자기들만의 네. 고충이 있어서 화려한 느낌이라고 외부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그 각자마다 선택에 대한 고충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것 남편이 같기도 뭐 당신은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치. 그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에블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혼란스럽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뭐야 도대체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할 때부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걸 정리해 주는 것도 에블린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깨달아. 맞아. 잘 깨닫고 그 나아가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난 이렇게 된 게 정리가 됐어. 그럼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딸이랑 사귀고 있는 이 행복함이 잘 선택한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영상 편지 한번 영상 아니야. 매회 저희 해야 돼요. 더 가정부로 아니야. 멀쩡하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야 약간 초반 되는 거 거야. 수습해야 돼요. 초반 거만 보시고 끄실 수도 있어. 근데 뭐라고? 이제 그 멀티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에블린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웨이먼드와 헤어졌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결국 금방 결론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옆에 있는 그렇지. 사람이 제일 소중해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살짝 심파적으로 이제 끝을 맺었. 심파나 네. 똑같이 말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주제를 정말 다른 툴로 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되게. 예, 그럴 수 있죠. 사실 좀 근데 또 이 툴 자체가 자 과장을 맛보라고 대놓고 주면 또 과장스럽지도 않고 저는 재밌었어요. 갑자기 막 남편 그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우주를 구할 사람이야 막 정말 맞아. 때부터 되게 난 그 클리셰인데 부분부터 재밌었어. 너무 막 액션 웃기더라고요. 나오고. 그 장면 자체도 너무 그리고 이 대전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가 이 상황에서 가장 엇나가는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갈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그러니까 뭐 갑자기 립밤을 먹는다든가. 나는 그게 진짜 역겨웠어. 그 생각 자체가 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깃장 놓는 듯한 설정이어서 뻔한 걸 가지 않겠다라는 느낌의 연출법이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그거랑 팔에 콧구멍이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에 하는 그런 거라든가 것들 다. 그 뭐냐 트로피 받은 거 남자 그 항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에너지 생긴다라든가. 저 재밌던 만화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만화보다 더 과장된 것 같기도 만화보다 하고. 더 과장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 맞아요. 좀 과장된 일본 애니메이션. 맞아 일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들어가 많죠. 있는 게 너무 너무 많은데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끝나고 났을 때 그게 그래도 정리가 돼서 끝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많은 게 그렇지. 정리가 안 됐더라면 뭔가 뭐 본 거지 하고 끝났을 텐데 희한하게 끝났는데 맞아요. 정말 많은 걸 봤는데 그래도 정리는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데도 은근 한마디로 이해돼요. 정리하긴 힘든 네, 그런 맞아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려운데 또 은근 정리가 돼요 이 영화가. 약간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 일반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이 영화는 호불호는 분명할 것 같아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나는 좋았다도 명확할 것 같고, 나는 힘들었어도 명확할 것 같아요. 중간 지점이 없을 것 같은 영화. 그렇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심지어 배우분들도 요즘 수상하러 무대 많이 올라가면 마이크 잡고 그 할아버지 역할한 그 제임스 홍이 막 이러는 거예요 관객들한테. 당신들 이해 가요? 아 진짜? 그랬어요? 아닐 텐데. 음. 우리도 이해 안 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러면 그래서 두 번 맞아요. 세 번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그 얘기 나와서 다 빵 터지면서 박수를 이런, 치더라고요. 사실 나 첫 번째 이해 안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좀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두 사실은 번째. 이거를 배우적인 관점에서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이 시나리오 원안이 어땠을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냈을까? 아니면 정말 뭉뚱그려서만 표현해놓고 현장 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품 중에서 때때로는. 그래서 되게 배우 관점으로서는 이 배우들이 처음 원한 시나리오를 어떤 형태로 받아봤을지가 정말 궁금했고 호기심이 정말 생겼어. 많이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간 그런 부분이 부분이 있었을 있죠. 것 딱 같아요. 봐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대화하면서 해나갈지. 배우의 아이디어랑 네, 감독이 네, 설정해주고. 맞아요. 근데 나는 사실 그 중에서 딱 하나 저 립스틱 이 챕스틱이라고 립밤. 있는 그 립밤을 저 진짜 입에 넣고 씹었을까? 그러면 와저 먹는 그치, 소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카라멜 소재 같은 걸로 한 것 같은데 그래. 보니까. 야, 근데 실제로 만약 씹었다면 그치 헐리우드에서 저런 기회 주면 나도 씹어야지. 저 왜 못 씹어? 삼키라면 삼키지 마. 또 심지어 딸기 맛 같은 거. 그러니까. 딸기 맛이니까. 그래서 그 그나마 딸기 맛이 치아에 끼면. 아, 그나마 낫습니다. 맞아요. 작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캐스팅의 대상으로 봐도 재밌는 느낌이고. 캐스팅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감독님 저는 기억나요. 인디아나 존스의 아역 아, 배우로 네. 나왔던 그 케이크 판. 배우분이 여기서 20년 만에 다시 그렇죠. 근데 어쩜 이렇게 배우로. 소년성을 안 잃었을까? 오. 여전히 그게 보이죠. 맞아. 그 느낌이 보여요. 되게 귀여워 보이셔. 맞아요. 막 울면서 수상소감 마실 때 되게 음. 감동이었는데 땡큐. 헐리우드에서 이제 아역 성장했을 때는 배역이 안 들어오니까 그치. 맞아요. 제작이나 연출 쪽으로 빠졌대요. 근데 이분이 학력이 되게 영화계 엘리트인 게 서던 캘리포니아 나오셨고 계속 어디선가 일을 하셨는데 배우로서 꿈을 접었다가 무술 감독으로도 네, 있었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들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나도 배우로 다시 도전해야겠다 하고 도전한 게 이 작품이더라고요. 이 작품은 결국에 근데 남편이 다 살린 거 아닌가요? 저는 그쵸. 정말 남편 성공적인 역할이 정말, 정말 스토리. 엄청난 감초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역할을 했죠. 그렇고 그냥 그 역할로서도 그렇고 진짜 엄청났다고 저는 내용상으로도 느껴졌어요. 사실은 마지막에도 끌어갔죠. 그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뭐였죠? 난 다정함이 무기다. 맞아. 그게 되게 서서해 보이고 이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실없는 행동을 하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에블린을 마지막 전투에 각성시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다정한 그렇죠. 뭐. 네. 아니 그 조부 바퀴. 투바키가 오늘 안에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투바키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투바키가 엄마를 끌고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 말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저 뒤에서. 그 장면이 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도 강하게 끌어당기잖아. 딸을 할아버지 잡았죠. 잡고. 그러니까 멀티버스를 향하고 다양한 걸 경험하려는 그게 최고라는 느낌의 완전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 되게 사소할 수 있는 가치인데 그거를 가장 큰 무기라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에서 저는 거기선 또 보편성을 처음으로 본 느낌 영화에서 대체로 이거 뭘 본 거지 느낌이었는데 거기서는 선배님 말씀하신 나쁘게 말하면 되게 대중적으로 가네 갑자기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좋게 됐던 것 같아요. 마무리도 잘 되고. 아까 시나리오 어땠을까 했잖아요. 궁금했어요. 사실 대사로만 보면 뭐 친절함, 다정함 그렇지. 되게 오그라들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대사로만 봤으면. 그렇네.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대사는. 또르르 했거든요. 나 그거 울컥했어요. 아 이런 신파가 다 있나 하면서 울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네. 너무 특이한 스타일이네. 눈물이 나네. 저도 대사와 울컥했는데. 좀 막판에 아니, 약간 알고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거기 너무 이걸 좋았어.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 이렇게 아까 되게 짜증내놓고 이렇게 아 괜히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난다고? 근데 그게 그 배우님의 또 호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각본이랑 그런 느낌이 연출자가 있어도 배우분이 그걸 설득력 있게 연기를 안 했으면 나도 좀 그 못 받았을 마음으로 봤어.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네. 되긴 하는데 눈물은 안 흘렸지만 저 사람 되게 진정성 있게 저기서 풀어낸다. 맞아. 연기를 저렇게 풀어내구나. 자칫 그 설득력이 없으면 되게 말 그대로 오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진정성이 있더라고. 좀 그 캐릭터 조이 캐릭터도 나 그 너무 오디션 연기 영상을 잘하시죠. 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고서 아 대본을 배우가 좀 잘 살렸나 살렸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잘해가지고. 그 자체던데 뭐 네, 오디션 그냥- 영상만 봐도. 근데 거의 조이보다는 약간 투바키 느낌이 나는 오디션 영상이었는데. 투바키가 중요하잖아. 투바키가 연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감독이 그거 포인트를 찾았을지 몰라요. 투바키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 같아서 무슨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초인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탈인간 같은. 배우가 어떻게 상상력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무궁무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도 정말 공감해요. 네, 이 그런 배우 느낌. 자체 매력이 압도적이어야 뽑을 맞아. 것 같아요. 이제 능력을 떠나서 그냥. 근데 그 조이 역할 했던 배우가 너무 매력적으로 팍팍 돌변하면서 연기를 하더라고. 와. 약간 연기도 좋았어요. 멀티맨 같이. 맞아. 멀티맨 느낌이었죠. 분장도 빡. 그 진짜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 같이 눈빛도 달라지고 톤도 달라지고. 거의 그 시작이 남편이었죠. 남편? 처음에 딱 안경 벗고. 아, 그런 그치. 느낌의 시작이. 이때부터 우리 이런 영화 할 거야. 내가 재밌어졌던 맞아. 포인트. 그때부터 이거 뭐 약간 이상한 심상치 않은 영화다라는 느낌 주는. 맞아, 맞아. 그때부터 한 명씩 다 들어와서 다른 연기하고 막 갑자기. 매력 있는 인물이 그러고 보면 많네요. 그 옆에 베키였나? 누구였죠? 베키. 네, 베키. 여자친구. 네, 조이 여자친구. 네. 처음에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제 에블린이 약간 애둘러서 그냥 친구라고. 그냥 거짓말 하는 저스트 거죠. 친구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꼭 세대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네. 것도 좀 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꼭 동양이고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 저는 사실은 보편적인 전 게 보편적이고 많이 전 세계적이고 모든 문제에 그 문제에 닥치면 그게 꼭 그 동양인 중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는 거에 공감이 되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건 딸인 거죠. 조이는 공감할 수 없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해주지 않아, 이렇게밖에 인정해주지 않아라는 거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폭발한. 또 그 성소수자의 그 관계를 가지면서 더 부모랑 멀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대어들이 역할 맡으신 분 있잖아요. 제이미 리 커티스 씨가 아들이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자기 트랜스 딸이라고 이렇게 그 LGBT 커뮤니티에 자기네가 소속돼 있거나 지지자인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스팅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좀 궁금한데 선배님 그 할아버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순간 궁금해요. 할아버지 배역 맡으셨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궁금해요. 따님을 어쨌든 난 이렇게 있는 그냥 아빠로. 그러니까 난 그렇게 봤어. 궁금했어요. 이거 너무 짜증나지. 딸이 나왔다. 나 이 아니, 시간 아버지가. 내가 이 시간 기다려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좋다. 다가오면 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냥 시간이에요. 너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러면 내 집에 뭐 있으면 뭐 뭔가 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던가 이렇게 뭐 나왔다. 헤어질 결심 때 봤더니 표정. 뭐 아무런 도움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잔소리하고 이게 저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오늘 너무 게스트 오셨다고 너무 친절했어요 선배님. 원래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위고 딸이고 손녀고 다 그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시간 기다리려고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듣고 싶어서 이 시간 하려고 이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네. 이런 질문. 아니, 너무 왜냐면 의도된 질문 아닙니까? 근데 항상 저희가 작품 할 때마다 이 가족적인 부분의 작품을 좀 많이 했잖아요. 뭐 브로커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녹대도 또 가족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자꾸 아빠 얘기 나오면은 여쭤보게 돼. 이번에처럼 또 특히 따님이. 제가 가서 어르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 진짜. 그 역할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나요. 그러시면 어디 대접 못 받으세요? 나 이거 말하고 싶었어.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중간중간 계속 그 마지막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모든 게 정리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에블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그 당시, 그러니까 에블린 입장에서는 아니죠. 왜냐면 삶이니까. 그게 삶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고 반복되는 가족 간의 관계였고 남편이 자기와 이혼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멀티버스의 정말 자기의 모습을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고 정리되면서 이제 딸과 화해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찍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면이? 왠지 눈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난 울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거든요. 왜 울지 않을 거야라고 해. 아니 뭔가 알고 괜히 뭔가 내가 넘어가면 안 지는 것 된다. 같아서. 네, 뭔가 지는 거 아 같아서. 진짜 이상한 승부욕이었어. 그러니까 울어, 결론은 그냥 울어. 그럴 괜찮아. 거라고 추측이 그래도 되었으니까. 마무리는 어떻게든 약간 되게 그런 식으로 풀 것 같아서 이제 나올 타이밍인데 설마 저 타이밍에 내가 맞춰서 울까? 했는데 이러고 울고 너무 시네스토라마 됐어 지금 사람이. 원래 느끼는 대로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냥 정말. 울었는데 이게 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게 결국은 남편과도 화해가 됐고, 그렇죠? 화해가 된 거죠. 딸과도 딸과도 그렇죠. 화해가 되고 딸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보듬고 떠나려는 딸을 잡고, 그렇죠? 모든 게 화해되고 아버지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이제 내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는 에블린이 됐고. 그렇죠. 전 그 마지막 장면에 약간 계단 올라가면서 그 베이글에 들어가려면 막으려는 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각자 사람들의 약간 문제점을 약간 해결해 준다 해야 되나? 그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유치할 법하면서도 맞춤형으로 되게 잘 풀어낸 느낌? 그래서 되게 상상력이 진짜 풍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의 포인트는 혹시 기억나는 말의 포인트들이 있나요? 다정함으로. 저도 그 장면이 뻔하지만 결국에 이 영화 핵심 중에 하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결론 그 마지막 장면에 딸에게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 할 수 있고 다 부질없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질없다는 거는 그 위에 나머지 것들 뭐
내가 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도 되고 그런 거 다 부질이 후회 없는 같은 거 하시면 거고 결국은 지금이 All at Once라는 어떤 타이틀에 맞게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투 치르기 전에 마지막에 대놓고 깨달음의 눈을 붙이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 부다의 눈처럼 뭔가 그렇죠. 깨달음의 눈을. 인도에 왜 예, 그 가면 부다의 세 번째 눈. 눈, 뭐 그런 걸 붙이는데 전혀 이제 정말 작정하고 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작정하고 한 거죠. 예, 작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원시원하고 또 좋더라고요 후반부에. 비꼬는 거 없이 그냥. 자, 뭐 오늘 추가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못다한 얘기. 저는 오히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짜증나는 포인트들도 있고 또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 알겠는데 보는 관객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수많은 후회를 하고 맞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또 가장이고 한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에블린의 모습이 저나 제 와이프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아요. 뭐 누구나의 모습일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또 저희도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너무 그렇게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투입시켜서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볼거리 상상력을 뭐 초월하는 볼거리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다 우리네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감이 마지막엔 다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가진 것 같아요. 제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딸아이한테 내가 좀 더 그러면 따님분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나한테 잔소리는 너무 많이 한다고 아빠한테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나는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걸로만 가야겠다. 혼내거나 잔소리는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그러다 나중에 에블린처럼 되면 어떡해요? 에블린, 내가? 엄마가. 엄마랑 딸이 근데 나름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하면 아이가 또 스트레스가 많이 아, 그건 받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한쪽은 내가 좀 놔야겠다. 나름 나 개인적으로 나름 진짜 완급 조절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제가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아빠 된 입장에서 좀 놔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근데 브로커 때랑 그게 어떤 약간 기시감이 있는 게 그때도 설정이 무슨 세탁소인가 뭐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세탁소에. 그러니까 뭔가 그 이번에도 그렇고 이게 이 어떤 자기의 것을 약간 부정하거나 지우려고 하는 설정도 항상 그런 세탁소 배경을 이렇게 해외에서 상 받으려면 네. 소재가 세탁소 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뭐, 뭐가 맞죠. 빨래든 하든 빨래방에 뭐 뭐가 그런 들어가야 걸 해야 되는 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탁소고 네. 페인트공이고 네. 청소부고 뭐 이게 몇 개 네. 약간 당연히 이미지가 이제 된 뭐가 직업군들이 네, 많지가 맞아요. 않아요. 제일 그런 것 많이 같아. 가졌던 직업 맞아 중 그런 것 같아요. 슈퍼마켓. 그렇죠. 맞아요. 슈퍼마켓. 슈퍼마켓도 돈을 슈퍼마켓 모아서 많다. 네, 차린- 슈퍼마켓 많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게 메인으로 나오는 에블린이 좀 최악의 에블린이라 그러나요? 그 여러 평행 우주에서의 좀 가장 못난 실패한 사람 에블린으로 잡은 게 좀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나. 맞아. 저희가 만약에 상상을 했을 때 지금의 개개인들이 나는 평행 우주가 있다면 나는 지금 최상의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통 더 야, 나은 그런 날을 한번 좀 생각하지 보러 않을까. 가고 싶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편으로 예은 배우님 말씀 좀 공감하는 게 약간 좀 광범위할 수 있지만 좀 어떤 각 분야에서 이렇게 좀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마인드를 잘 이렇게 건사를 못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허무주의나 혹은 나쁜 선택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가진 외부가 봤을 때 다 가졌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정작 제일 안 가진 사람이 어떤 거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죠.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실제로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 되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이고 정작 그러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거랑 비슷하게 저희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도 선배님처럼 그래도 한 번은 볼 수는 알고 있으면 싶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양가적인 게 다 그렇게 된 나랑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혜린 씨 오늘 뭐 어땠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정리되는 게 분명히 있고
저 혼자만으로는 생각 못했던 지점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니 들어주세요. 오늘 집에 갈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에브리띵 에브리를 너무 제가 시청자분들 얘기 드리는데 저희 이것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지금 뒤에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에너지를. 영화랑 너무 어울리는 분위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 아니 물어보고서 잘하니요. 이거 한장 좀 진심으로 얘기해. 나도 지금 귀에 쏘기 그래 나도 진심으로 지금 막. 아,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손바닥 슬레이트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앞으로 자주 좀 나와주시고. 네, 또 예은 배우의 아래 세대로. 그렇죠? 아랫세대요? 굳이 윗세대로 구분해. 그러면 이제 저 그래. 막내 아닌가요? 이제 막내 나이야 이제. 드디어 막내가 막내를. 아닙니다. 원래도 막내 같지가 않았죠. 항상 어린 저희 친구들이 단골 그러니까 멘트가 있었어요. 정보가 많고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을 저리 있게 정리를 잘하네. 아니 원래 근데 자, 이런 자, 여러분 오늘은 아카데미 반상회 상에서 같아, 무슨.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및 7개 부문을 수상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중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극장에 있으니까요. 영화 꼭 보시고 우리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힘들.